학교 영어 시험에서 100점 받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이제 영문법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할까요? 저보고 이제 누가 한 가지만 뽑으라면 이제 저는 과감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겠습니다. 준동사를 꼼꼼하게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갓슨쌤입니다. 엄격한 학교 영문법, 영어로 이제 school grammar라고 하죠. 이 school grammar에서 학생들의 영어 점수를 많이 갉아먹는 이제 대표 주자들이 있습니다. 저 갓슨쌤 피셜로 이제 나열해 보자면 그 첫 번째가 이제 준동사, 두 번째는 가정법, 뭐 세 번째는 이제 관계사, 네 번째 도치, 다섯 번째는 이제 특수구문 뭐 이런 식으로 정도로 봅니다. 자, 오늘은 가장 쉽고 개괄적인 이제 개념을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이제 주의사항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이제 그것이 뭔가 하니 이번에 제가 이제 진행할 준동사의 특강이 이제 몇 개가 쭉 진행될 텐데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비교적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간결하게 꾸몄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준동사 강의를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계속 강의를 할 텐데 나중에 할 이제 준동사 강의는 이제 회화에 도움이 되고 이제 원어민들의 이제 사고를 이제 보여주는 실용적 영문법을 표현 위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준동사 강의 시리즈는 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한 틀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내용이라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준동사가 뭐냐? 한자어로 된 영문법 용어를 들으면 무슨 이런지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꼰대스러운 용어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예, 꼰대스러운 거 맞습니다. 이 용어들은 영어에 있는 라틴어 기반의 영문법 용어들을 이제 한국말로 옮기려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용어가 좀 길어지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의미를 좀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한자를 자주 쓰게 된 겁니다. 준동사는 이 용어 그 자체에 이제 핵심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준동사의 준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승전, 준결승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쓰는 준, 이 준이란 자와 이 한자가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이 준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요,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무엇이 있으면 그 기준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준동사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동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verb라고 하잖아요. 그 verb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뒤에 id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서 verbid이라고 합니다. 이 끝에 끝나는 id라는 어미는 원래 이제 ide라고 하는 어미의 변이형인데요. 이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이제 ide라는 어미의 뜻이 뭐냐? 바로 그 뜻이 뭐뭐가 좀 섞여 있다, 뭐가 화합물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준동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동사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동사를 좀 따라가는 동사의 뭐가 약간 뭐 그런 뜻입니다. 좀 더 나아가 이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준동사는 한때 이제 역동적인 동사였으나 이제는 그 모양새가 좀 바뀌어서 다른 품사 역할을 병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품사이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동사의 기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한때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의 기질을 가슴속 깊이 담고 있으면서 다른 잡스러운 품사 역할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복잡하고 이제 지저분하게 설명을 좀 더 붙여보자면 동사인 듯 동사 아닌 동사인 줄 알았는데 모양이 동사와 좀 다른 묘한 품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 영어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서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하는 것은 준동사의 기본 형태 세 가지, 준동사 3남매, 준동사 3남매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부르는 용어인데요. 이 준동사 집안에 사는 3남매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맏아들, 부정사, 둘째는 딸인데요, 동명사, 그리고 막내 아들, 분사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사가 자녀를 낳았는데 동사의 기질을 가진 준동사 3남매를 낳은 거예요. 첫 번째는 아들인데 부정사, 앞에 to를 딱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얘를 이제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자, 형태가 어떻다고요? 예, 맏아들 바로 동사 앞에 to를 붙이고 다닙니다. 동사의 기질을 많이 닮았고요. 어떤 때는 이 to마저 떼고 돌아다닐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빠인 동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원래 동사 형태랑 많이 닮았다고 해서 줄여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판박이처럼 닮아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영문법에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원형 부정사를 원래 그냥 동사랑 혼동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앞뒤 문맥을 잘 보고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맏아들, 이 부정사가 부모님을 닮아
사람마서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명사로도 쓰였다가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또 부사로도 쓰이고 그 뜻도 겁나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딸인데요. 이제 동명사입니다. 동사의 기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얘만 특히 외골수록 아예 자기가 그냥 명사가 되고 싶은 그런 애입니다. 굉장히 명사 기질이 심해요.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무슨 명사가 된 줄 알아요. 셀카 좋아하고 이제 사진 찍어서 유명 인사처럼 명사라도 된 듯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즉 우리나라 말로는 SNS라고 부릅니다만 소셜 미디어에 자꾸 사진 올리고 이제 완전히 명사처럼 행동합니다. 가끔 이제 부모님이 넌 동사 집안 사람이니 동사답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좀 띠껍게 예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밖에서는 이제 아예 명사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 동명사는 이제 명사병이 심하게 들려서 아예 이제 명사가 아예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도 있죠. driving. 원래 이제 운전하다라는 drive라는 동사에서 ing가 붙어가지고 driving 되는데 이제 운전하기라는 뜻인데 그냥 운전이라는 뜻으로 명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fighting, 싸움, painting. 페인팅이 이제 그림 그리는 행위가 아예 그 그려놓은 그림 자체가 돼버린 경우죠. 그림을 영어로 페인팅이라고 하고요. feeling 하면 이제 감정 느끼기라는 이제 동명사인데 feelings 하면 이제 감정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아예 이제 명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단어들조차도 다른 명사들을 목적으로 취하면서 자신이 문장에 또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명사를 취하면서 또 동명사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막내 아들 분사. 분사는요 그 둘째인 그 딸 동명사와는 좀 판이하게 달라서 명사적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아예 명사로는 전혀 쓰이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제 형용사나 동사구의 일부처럼 쓰이는데요. 어떤 때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막 능동적으로 행동하다가도 어떤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이제 굉장히 이중적이지요. 능동적으로 쓰이는 분사를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요. 형태가 뒤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모습은 둘째인 동명사랑 똑같이 생겼는데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따로 강의 하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분사가 이제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느낌으로 쓰일 때는 동사 끝에 일관성 있게 ed를 붙이거나 아예 그냥 완전히 다른 불규칙적인 형태로 이제 지 맘대로 막 바뀌어요. 예. 학생들이 굉장히 애를 먹죠. 바로 동사의 3단 변화의 마지막 세 번째 형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준동사의 기본 개념과 세 가지 큰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본 개념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준동사는 동사에서 왔으나 그 기본 기질은 가지고 있되 형태만 바뀌면서 다양한 다른 품사로 써먹게 되는 상태를 준동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준동사 집안에는 동사에서 왔죠. 전부 다. 준동사 집안에는 3남매가 있다. 그 첫 번째 맏아들 부정사 앞에 to를 붙이고 다니는 to 부정사와 to마저 떼버린 원형 부정사가 있고 이 녀석은 다재다능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 등으로 쓸 수 있다. 둘째는 딸, 동명사를 부르죠. 동사 집안이지만 이제 명사가 무척 되고 싶어 해서 어떤 때는 아예 명사가 되어버린 경우이죠. 그렇다고 동사의 기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막내 아들 분사, 이 분사는 능동적일 때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능동적 의미의 형용사나 진행형의 일부로 쓰인다. 이걸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동적으로 쓰일 때는 동사 뒤에 ed를 붙이거나 아예 전혀 다른 형태로 쓰여서 수동적인 형용사의 의미나 혹은 이제 완료형 시제나 수동태 일부로 쓰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명사랑 현재 분사가 형태가 겉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준동사 특강에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각각 나누어서 세부적 개념을 공부하고 이제 시험에 잘 출제되는 예문들만 선별해서 함께 각계격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어질 부정사 강의에서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